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MF가 10월 4일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객관적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은 최정상의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은 소프트 파워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기존의 지표들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아 소프트 파워의 다차원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새로운 종합적인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 GSPI를 소개한 이 논문은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1.68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프트 파워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이 일본, 독일, 중국이었다고 하며 기존의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분석한 것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상위 그룹 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점과 대조적으로 2021년 이후가 진정한 한류의 폭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최신 데이터로 다시 분석했을 때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일본과 더욱 격차를 벌려 독보적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남아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제재와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다릅니다. 소프트 파워는 문화, 정치적 가치, 그리고 외교적 매력을 통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한 국가가 타국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점만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 세계의 호감을 얻기 위해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을 통해 자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프랑스는 패션과 미식 문화를 통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외교적으로 더 많은 우호국을 만들고 글로벌 경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 파워 평가는 주관적이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지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IMF가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 GSPI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수는 상업적 영향력, 문화적 도달력, 디지털 존재감, 교육, 글로벌 도달력, 제도적 강점 등 6가지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소프트 파워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본, 독일, 중국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며 한국의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이 소프트 파워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을 넘어선 결과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고 유럽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되어 이룬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업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경제적 파워를 상징하며 기술 혁신과 높은 품질의 제품들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소프트 파워 1위를 차지한 데는 단지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K-팝, K-드라마, K-무비와 같은 한류의 강력한 문화적 매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의 다차원적인 영향력이 수치로 정리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한국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소프트 파워 부문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소프트 파워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이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교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제력 없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그 특성상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매력, 설득력, 문화적 자산을 수치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많은 평가 방식들은 주로 설문조사나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해왔고, 이는 국가별 소프트 파워 순위를 결정할 때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할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의 글로벌 인기를 언급하거나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문화와 미식 문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일부 사람들의 인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IM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GSPI는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주관적 평가 방식을 넘어 객관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한두 가지 측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프트 파워를 수치화하는 방식입니다. 상업적 영향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수출 능력을 포함하며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인지도 등을 평가합니다. 문화적 도달력은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털 존재감은 그 국가의 인터넷 보급률, SNS에서의 영향력, 디지털 혁신 등을 평가하며 교육은 외국 유학생들의 선호도와 국제적 연구 협력의 성과를 반영합니다. 글로벌 도달력은 외교적 활동과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제도적 강점은 정부의 투명성, 법치주의, 사회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처럼 GSPI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기존의 주관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1.685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프트 파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류의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GSPI는 국가 간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단순한 문화적 인기나 단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IMF의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GSPI가 한국의 상업적 능력과 경제적 강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성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구축해온 경제적 리더십과 기술 혁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GSPI는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 보여준 경제적 회복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기술적 혁신, 그리고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는 소프트 파워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IMF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상업적 영향력을 꼽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 IT 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팬데믹 동안에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해외에서도 통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IMF는 이러한 경제적 성과들이 한국의 상업적 능력을 강화하며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업적 능력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한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와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BTS는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 잡으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팬덤은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도달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역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과 의류를 구매하며 한국의 관광산업과 수출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서 강조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디지털 존재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디지털 혁신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한국의 디지털 기반 기술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은 디지털 혁신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 성과와 문화적 매력, 그리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해 왔습니다. IMF 보고서는 한국의 성과가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성공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IMF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기존의 강대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경제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상업적 능력이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주요 언론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서도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와 결합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과 문화적 매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한국의 상업적 능력과 문화적 매력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소프트 파워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성과를 주목했지만 때로는 견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지만 중국 역시 문화적 자산과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과는 경제적 강점과 문화적 매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많은 나라들에게 따라야 할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기존의 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들 산업은 이미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새로운 한류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업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외교적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과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환경보호, 인권, 평화와 같은 가치 기반의 외교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의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호감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와 함께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이는 항상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경쟁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여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이해와 수용이 중요합니다.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욱 깊이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수록 한국의 사회와 문화 역시 글로벌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였지만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자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는 한국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변모한 과정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경제적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한국의 길을 따르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변화, 인권, 평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깊이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미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이고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BTS가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처럼 한국은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데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 가치를 잃지 않고 더욱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계인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이 멋진 이야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갈지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